가격 하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벤처 사업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손실을 본 게 누구한테 투자하라고 했다가 잘 안 돼서 제가 물어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실 보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자본시장에서 한번 저희가 상생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만들었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잘못되면 이미 계약 체결되어 있는 M&A 계약으로 인해서 상장사가 인수하게 되고 초기 투자자한테는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자까지 붙여서 이런 시도를 했었고 그런 방식도 작년에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 그 IA로라고 새로 저희가 또 고안해서 여러 금융 전문가들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서 만든 방식이 오늘 소개해드릴 IA로라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코인하고 그 주식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은 일단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비상장에서는 현금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장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2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배당별과 청산권이라는 장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소액주주들한테 크게 배당받는 경우는 이코노미가 백서에는 멋있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워킹하지 않더라. 또 매출 수익은 뭐 대부분 없고요. 여러 가지가 이런 문제들, 또 특히 경영진의 부도덕성, 가격이 좀 오르면 본인들의 그 코인을 판다던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또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이유를 만들고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하고 또 매출이 발생하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알파콘이라는 코인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 상장 후 15배가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초기 투자자들이 10배 넘는 금액에 다 많은 분들이 엑시트를 했죠. 지금도 그 정도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실행팀입니다. 어떤 팀들이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느냐. 기존의 ICO, IEO,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앞에서 했지만 STO 이런 이제 이 코인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CO 시장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요. IEO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거의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STO는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로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상장이 안 된 코인까지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장이 됐는데 계속 작업이 필요하죠. 회사가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 개발이 계속 필요한데 그럼 상장 코인들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 가도 돈을 죽지 않는 한은 장내 매각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올라가서 시장에서 파는 순간 다 압니다. 이게 다 블록체인이 재밌는 게 기존의 코스닥이나 거래소처럼 유가증권 시장처럼 공시를 하지 않아도 재단이 물량을 내놓을 때는 딱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내 매각을 하면 바로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코인 대표들을 컨설팅 해줄 때 목마를 때 소금 못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를 때 그냥 참으면 한 12시간 참을 수 있어요. 굉장히 목마를 때. 근데 소금물을 먹으면 2시간 안에 죽습니다. 근데 바다에 표류하는 분들이 소금을 먹고 일찍 죽는데요. 그것도 물이니까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바로 저 장내 매각이 그런 사례죠. 블록딜은 한꺼번에 물량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팔 때 굉장히 싸게 팔아요. 요즘에 블록딜 저희한테 70% 할인, 80% 할인도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10원이면 2원 해주겠다 이러고 갖고 와요. 대신 석 달간만 팔지 마라. 그럼 석 달 안에 그 회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정말 그 이후에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거래량이 많아지느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결국은 폭탄을 안고 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게 바로 블록딜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런 텀피모 매각 그래서 좀 부도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런 분들은 이제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쫙 밑으로 가다 보면 결국 많은 피해자 양성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예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IA로 인사이드 리스팅 오퍼링이라고 해서 상장 후에 어느 정도 가격과 거래량이 있을 때 투자를 받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새롭고 특별하게 코인 시장에서는 보이지만 사실 제가 상장사 할 때는 그냥 상장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리픽싱이라는 가격이 떨어져도 주식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왜 그렇게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제가 그냥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보는 걸 못 참겠으니까 제가 그걸 보상해주고 보존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주식시장보다 이 코인 쪽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명백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되고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이익을 내야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코인 쪽은 유저, 즉 사용자가 늘어나고 홀더가 늘어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식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팔고 나갔다가 또 이익이 나네, 잘 될 것 같네, 그럼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코인 시장은 한 번 떠나면 안 옵니다. 내가 똥 밟았어, 내가 속았어, 쟤네들 생각한 것보다 너무 못해, 떠나면 다시 안 옵니다. 그게 굉장히 코인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초기 투자자는 보호되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초기 투자자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다행히 알파콘 같은 경우는 ICO 가격 대비 15배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본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는 없죠. 다 큰 수익을 봤죠. 물론 15원 이상의 연초에 사신 분들이 지금 가격이 10원 초반대면 조금 손해는 보셨을 수 있어요. 20%.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코인을 보유했을 때 초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했을 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투자를 해놓고 직접 참여하고 댓글도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보호할 방법이 제도적으로도 없지만 구조적으로도 없었던 거죠. 그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인사이드 리스팅 오퍼링이라는 8개, 9개 오는 그 코인 중에 ILO의 대상이 되는 게 한 3,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리픽싱은 바로 안전 시스템을 장착해서 리스크를 줄인다. 왜 30개에 가까운 코인 중에 3개 정도만 ILO 대상이 될지는 이 ILO 선정 요건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한 10개 정도는 직접 미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류에서 일단은 안 돼서 떨어졌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일단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 1번부터 10번에 해당이 되나 만나봤더니 재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별로 없거나 또 이미 시장에서 너무 떨어졌는데 신뢰도 이렇거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코인 회사에서 오셨으면 이거 사진 찍어 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바쁜데 상상할 거라고 보지만 조만간 이 지루함을 못 견딘 투자자들이 결국은 괜찮은 알트코인을 찾아 나설 시장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인 거죠. 코인 투자라는데 이미 선별, 검증,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코인에 투자하니까 일단 리스크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일단 검증이 되고 이미 상장이 되기 때문에 황금성까지 보장이 되는 이런 투자 방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ILO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제한된 금액을 하게 될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시장에서 매수를 하든 가격이 안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최근에 이 코인 관련돼서 기사가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도 조심스럽고 또 작년에 나갔던 기사가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파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인 방식으로 코인 가치가 구매 시점 가격보다 하락하면 가격 재조정, 제가 리픽싱이라고 부르는 가격 재조정을 통해서 기존 투자금의 110%가 가치가 되도록 암호화폐를 지급한다라는 방식의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 코인 담보 제공한 거를 100만 원 투자라고 봤을 때 100만 원을 참여해줘요. 그 다음에 코인 담보를 받아놨는데 떨어지게 되면 60만 원을 더 주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아마 여기서는 이 30%를 가지고 시장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ILO가 리픽싱이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물론 나중에 ILO 하는 코인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는 떨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픽싱이 일어나겠지만 초기에는 적어도 절대로 리픽싱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투자자들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야지만 이 생태계가 저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개 정보, 예를 들어서 투자 취향, 투자 전략, 그리고 성공 사례, 그리고 외부적으로 자주 볼 수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 기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치용 서류,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백서 등 그 구문 리뷰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문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미팅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오프라인 미팅 하기 전에 코칭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미팅은 주로 중국 북경 그리고 상해에서 개최 한이가 그 상해 그리고 북경에서 미팅할 때 그 수한 통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유저, 사업가, 커뮤니티 만들고 있으니까 작은 절단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해외 시장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BHB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는 중국 현지 1,500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파운더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 투자 기관 100개,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투자 기관 아닌 전통 VC들 100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아닌 전통 미디어 총 3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TBH가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스 리스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국 총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총 4개 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투자 기관, 하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유망 프로젝트입니다. 저의 노력을 통해서 한국에서 총 40명 정도의 전문가, 그리고 프로젝트 펀드는 이 리스팅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리스팅 회사는 TBHB가 중국 현지 이 10대 블록체인 전문 메디어 다 보도자료 나오고, 동남아도 FT 보도자료 나오고, 한국에서 한국경제 캡터 전자신문도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탑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탑은 주로 글로벌 탑 투자 기관의 매칭 서비스입니다. 요즘 중국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하는 거 아니라 먼저 온라인에서 위챗 특방을 개최하면서 거기서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TBHB가 했던 중국 블록체인 인물 리스팅입니다. 그때는 호비의 회장, 리링 회장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TBHB랑 같이 온라인 혈대기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서비스는 주로 중국 블록체인 탑 투자 기관들 매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 잘 되면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잡은 서비스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같이 이 알파폰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 알파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도 지금 실패한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처럼 처음에는 그냥 꿈을 꿨고 이상을 가졌고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키우고 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체인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고, 올해부터 이따가 소개해드릴 알파 골프, 또 알파 뷰티, 또 알파 애드, 알파 슬림, 이런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키워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코인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코인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이 알파콘을 첫 번째로 했고요. 또 아까 보신 그 10개의 기준을 알파콘 멤버도 오늘 발표하시기로 했다가 못 오신 그 함수원 대표, 저분은 저희 컨소시엄으로 같이 알파콘을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컨소시엄으로 같이 시작한 여러 회사의 대표 중에 유일하게 자기 회사를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함시아우트라는 국내 최고의 홍보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시면서 현재 알파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하는 건데, 저분이 그때는 초기에는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 좀 더 메이저 거래소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알파콘 사용처가 이 서울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뭐 전국의 미용실이라든가 피부숍, 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를 알파콘 지구처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 분도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단순히 알파콘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다. 쓰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현금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더 편한 결제가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암호화폐 쓰겠습니까? 저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알파콘을 쓸 수 있게 했고, 성형뿐만이 아니라 라식, 임플란트, 심지어 한의원, 산부인과까지 아이들 산부인과 가서 날 때 알파콘을 결제하면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나는데, 여기 빨간 점이 저희가 이제 ICO 때는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I2O는 저희가 거래소에서 I2O 할 때 딱 두 가격이었습니다. 1월.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한 5원 정도 해서 뭐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원가, 마치 딱 여기네요. 여기 원가보다는 항상 위에서 그래서 초기 투자자 스테이킹으로 알파폰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해가지고 110% 채우면 뭐해? 그러면 할 때 다 쏟아지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 코인메스 호응권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해결합니다. 그때는 그때 맞는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고 이미 투자까지 받은 그 VC 투자, 그다음에 중견기업 투자까지 받은 이 알파골프, 저에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외에도 예전에 알파콘, 예전에 1년 반 전에 처음 시작한 알파콘도 지금은 알파콘 메인넷의 하나의 기획으로 됐어요. 이거 저희가 회사에서 계속 키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텐데 문제는 돈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서브로 놓고 저희가 계속 알파콘이 지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모델인 거고요. S3 헬스케어라는 벤처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피터 드라커가 전략은 뜨거운 열정, 의지가 아니죠. 의지가 아닙니다. 불도저다. 그 전략을 실행하고 전술을 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불도저가 필요한데 그리고 불도저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도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기름이 필요하고요.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이 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수십 번씩이나 아마존이 100번이 넘는 투자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코인 시장 무너졌습니다. 박살났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가 마련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장사를 해서 그냥 먹고 살려면 굳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없죠. 치킨집 하면서 그냥 매출을 잘 올려갖고 한 달에 뭐 와이프하고 같이 자기가 일해가지고 몇백만 원 벌면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면 바로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어떤 투자 유치를 하면서 또 투자자는 안전하게 보호해 가면서 근데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한계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인 것 같아요. 1, 2년 후에도 보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업 상황이나 재단에 남은 물량이나 만약에 알파콘이 성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만 하고 리픽싱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다. 그럼 계속 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뭐 코인 가격이라는 게 어떤 변수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왕창 재단 물량을 또 불어줄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가 여러 번 계속 그 리픽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ILO에 선정된 기업은 리픽싱이 안 되도록 회사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딱 5%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확률로 주기 때문에. 평균 5% 정도가 스테이킹을 하면, 즉 알파콘을 사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QR 지갑에 담고 컴퓨터를 켜놓으면 한 달에 전기세는 몇백원 나갔을지 모르지만 넣은 알파콘 수량의 한 5%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스테이킹이 늘어나면. 그런데 스테이킹의 가장 리스크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데는 스테이킹하면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주면 뭐합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내 원금이 손실을 받고 내가 받은 스테이킹 받은 그것조차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리픽싱이라는 걸 하면서 그래 스테이킹에도 리픽싱을 적용하자. 그래서 스테이킹할 때 맡긴 수량이 향후에 가치가 떨어지면 채워주는 그걸 저희가 리픽싱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90%가 25분 중에 22명이 난 스테이킹 들어가 골프 치시는 분이 많이 오셨기를 바라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빅데이터 기반의 골프 피팅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골프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퍼분들께서 골프 클럽을 구매하실 때 친구분한테 물어보시거나 뭐 배우고 있는 프로한테 물어보셔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 정보나 스윙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천받은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의 몸이나 스윙에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이 아시안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골퍼들이 리모핏의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많은 골퍼들이 뭐 연습도 하고 하시지만 선수처럼 연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윙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제 클럽이 골퍼한테 이렇게 피팅되어 있지 않다면요, 비거리도 줄어들고 방향성도 안 좋아지고요, 또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리한 주행을 한다거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클럽이 반응을 하면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골퍼들은 몸에 맞는 클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피팅에 대한 인식이 많은 골퍼들한테 인식되고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내용인데요. 한국갤러리 골프라는 이 큰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체 매출은 줄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성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춤형 클럽을 구입하는 골퍼들이 매년 한 100%씩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골퍼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마켓 가서 아무 클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 맞는 정확한 클럽을 구매하려는 니즈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퍼팅 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은 대부분 그 저렴하게 가져온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려고 고객들한테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팅샵 같은 데서 피팅샵이라고 안전하게 편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그게 첫 번째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내 몸 관리를 내 스스로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게 HK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망원인들이 보면 암 환자들이 보면 한 50%가 암에 걸리고 있어요. 심장질환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18%, 뇌혈관 질환에서 한 16%, 그다음에 폐암이 한 9%, 당뇨가 10% 정도. 키운다 보면 면역이 약해서 병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병원 가서 계속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친환경 제품이나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내가 잘 관리해서 잘 먹고 그래서 내 몸을 장기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게 HK의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쉴 곳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먹거리가 사실은 불안전하다. 또 쉴 곳이 없다. 가족들이 조금 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관리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다. HK는 왜 하느냐? 지금 질병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질병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면 사회가 사실은 불안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안전하게 케어해서 우리가 그 사회를 좀 밝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그게 자율치유 힐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주로 고객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치유와 그 다음에 6차 산업이 접목을 돼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HK와 같이 우리가 저희를 전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제휴업체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8월 1일 날 줄기세포 AK세포가 국회에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하는 회사, 그 다음에 IMC 강남클리닉 건강검진하는 회사, 또 암 전문 병원, 부산의 암 전문 병원 회사, 그 다음에 중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 이런 부분들하고 제휴를 해서 앞으로 이 케어를 같이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이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먹거리지만 먹거리고 환자의 DNA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먹거리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가 유니온셀의 AK 줄기세포 하는 우리 대표사님과 또 강남클리닉,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기호 우리 위원님, 대통령 주치의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환자들 개인의 식이요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이운동 지도사 강경희 회장님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존립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HK가 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함께 가는 회사는 암승모와 농업회사 부분 유진F에서 같이 가고 나머지는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같이 운영하는 회사들 또 그 환자들이 교육도 받고 마음을 달래고 또 치유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맨 밑에 같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제휴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화달그룹은 제가 이제 부문으로 이쪽에 됐습니다. 중국의 화달그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SK 정도의 큰 그룹이